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검토론과 신중론 사이에서 하나로 정리되지 않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손대지 않기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보존하고 당장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나온 지 6일 만에 검토도 안 하는 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이미 관계 부처들과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공유하고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를 재확인하자 부동산 시장은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들썩였습니다. 서울시 반대는 물론 여권 유력 인사들의 개인적인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자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봤자 주택 공급 효과보다는 투기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더 커서 실익도 적다는 현실적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3천조 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에 쏠려선 안 된다고 강조한 오늘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주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는 그대로 두라는 문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면서 당정청 간 엇박자 논란이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일단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되는 이번 달 말까지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그럼 공공부지 중에서 꼭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주 매력을 가진 곳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이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몰랐던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 부지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도심 내 부지를 티끌까지 모을 거란 말로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 군골프장. 전체 면적 74만여 제곱미터로 9,500세대가 입주한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거의 2배 크기입니다. 주변 용적률을 감안하면 최소 10,000세대는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여기에다 사관학교 3곳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골프장 옆 육군 사관학교를 이전할 경우 미니 신도시급인 2만 세대 공급도 가능해집니다. 며칠 전까지 논의한 바 없다던 국방부는 오늘 입장을 바꿔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사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태릉 골프장 외에 다른 국공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백 세대라도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서울 도심에서 계속 찾는 중이라며 티끌까지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서울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된 만큼 대치동 세택, 개포동 SH공사 사옥 등의 시유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그런 보상 절차 없이 바로 착수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을 푸는 대신 LH나 SH가 참여해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공공 재건축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또 같은 부지라도 건물을 더 높고 넓게 짓는 용적률 상향도 추진 중인데 특히 3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200%대 중반까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서울 시내 수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행정수도 완성을 꼽았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와대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의 이전을 강조하며 행정수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는 지난달 이미 국회의 일부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는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전 대상으로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있는 관련 상임위 11개와 예결위를 세종의사당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 건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7,500억 원을 추정했고 4,850명의 일자리와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사실상 국회 핵심인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소지를 피해 순차적으로 이전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순 없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자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팀 내 위상을 앞세운 폭행과 은밀한 괴롭힘,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일이 체육계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의 한 우슈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폭로했는데요. 2년 동안 계속된 이유 없는 구타와 폭행,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동성 간의 성추행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이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어렵게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우슈 고등부 우승을 차지하며 유망주로 꼽히던 A 선수는 졸업 후 곧장 광주광역시 체육회에 입단했습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잡은 줄 알았지만 소속팀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숙소를 쓰던 선배 2명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위, 칼 이런 것들, 캔 뚜껑 이런 거 날카로운 거 가지고 허벅지를 그냥 피 날 정도로 세게 누르고 있고. 때론 생명의 위험마저 느꼈다고 했습니다. 주방 숙소에 그 주방 칼이 있는데 크기가 주방에 쓰는 이 정도. 진짜 내 말 안 들으면은 진짜 이거 진짜 찌를 수도 있다 하고 제학까지 또 오면서 위협하고 막 하니까 걔 너무 무섭고 막 무서웠습니다. 폭행보다 참기 힘든 건 죽을 만큼 수치스러웠던 성추행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제 코앞에다 대고 형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허벅지를 또 밀쳐내면은 그냥 주먹을 위로 그냥 올리고. 이런 폭행과 성추행이 2년 가까이 지속됐지만 피해를 호소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억대 연봉을 받는 팀 실세였던 데다 그 아버지는 당시 광주광역시 우수협회 이사까지 맡고 있어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한다 하면은 앞으로 진짜 운동 못하게 할 거다. 네 평생 내 우슈에 발도 못 딛게 할 거다 이러면서. A 선수는 지난해 11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우수협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고작 대회 출전 3회 정지. 그마저도 사유는 폭행이 아닌 품위 손상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혹시 뭐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냐고 항상 물어봤어요. 할 때마다. 그 애가 항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저희 같은 거 조그마한 협회에서 뭐 징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만 했을 뿐이고 정황 증거를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제시를 안 했어요.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형한테 그냥 사과 받고 이제 일을 그만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미쳤냐고, 나는 당했으면 니 때보다 더 당했지, 니는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절대 사과 못한다. 결국 A 선수는 지난 1월 두 선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폭행과 폭언 행위를 입증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들은 모든 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없지도 않았고, 그 뭐 증거도 없는데 자꾸 그걸로 밀고 들어지니까.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전부 허위입니다. 광주시 우수협회에 그 진정 내는 거하고, 광주시 체육회에 진정 내는 거하고, 서부경찰서의 고소 내용을 다 틀립니다. 선수의 꿈을 접은 것은 물론 대학까지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 선수는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 속에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죽고 싶어서 막 집에서 그냥 혼자 계속 막 소리를 또 지른 적이 있고, 또 앞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자, 이 선수는 자신의 모든 꿈을 버리고 나서야 죽을 만큼 괴로웠던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진상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돌아온 대답은 그저 남자답게 서로 풀어라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리단체는 합의를 종용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의 부모는 증언에 나선 동료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손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수의 꿈도 대학 생활도 모든 걸 버리고 나서야 시작된 싸움. 하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광주광역시 우슈협회는 피해 선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보호자를 통해 합의만 종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떤 뭐 증거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설령 그 애가 아무리 그 미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절충을 좀 해서 그 좋은 쪽으로 합의를 해보자는 거죠. 가장 치욕적이었던 성추행에 대해서도 남자답게 만나서 풀라는 상식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군대 가면 통상적으로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자. 그런 돼지 비일비재 하지 않냐. 남자들끼리 장난친 건데 그러냐. 그냥 좋게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협회 솜방망이 처벌에 실망해 경찰에 고소한 뒤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고 집에 혼자 있었는데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나와 이러면서 무서워서 그냥 방에 문 닫고. 현역 선수 신분을 감수하고 참고인으로 나서겠다는 동료에겐 증언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까지 가야 되는 판국인데 자네가 그 가서 뭐 이거 거짓말 탐지기 하고 혹시나 네가 이거 위증을 했으면은 위증 처벌도 받을 자신이 있지? 네, 뭐 상관없습니다. 사건에는 쉽게 휘말리는 게 아니다. 너가 휘말리가 좋을 거 뭐 있노? 모른다 해보면 끝인데. 광주광역시 우슈협회 역시 가해 지목 선수들만 두둔하는 모습입니다. 가해자로 지냈던 애들 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운동으로서 좀 꽃을 피울 때 지금 이제 이 건이 터져갖고 선수생활을 이제 못하게 된 거라 다름없죠 뭐.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 선수에게 또 한 차례 깊은 상처만 남긴 셈입니다. 잘 처리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폭행은 또 증거가 있지만 또 성추행은 또 증거를 제가 또 할 수 있던 게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성추행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한 명은 여전히 소속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한 명도 협회 이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별도의 추가 징계 없이 소속 단체를 떠난 상태라 언제든지 우슈계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